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651만 2,197명으로 2015년에 비해 14.7%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문제가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병. 바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 트인 영등포TV 리포터 장혜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앓고 있고 60세 이상 성인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 세계 사망 요인 1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혈압의 원인과 증상, 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60세 이상 성인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고혈압. 최근에는 장년층뿐 아니라 20, 30대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고혈압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단 고령화죠.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혈관이 자연적으로 딱딱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짜게 드세요. 특히 단짠 음식들 젊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또 현대 사회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스트레스풀하기 때문에 항상 몸이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긴장 상태에 있으면은 불면증도 생기고, 그럼 혈압 올리는 물질이나 신경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혈압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고혈압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혈압의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에 와서 진료실에서 혈압을 쟀을 때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럼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40,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90 사이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은 주의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거나 또는 정상 혈압보다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 수칙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병이다,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혈압이 정말로 증상이 없는 건가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보통은 그러죠. 근데 이제 혈압이 아주 높거나 좀 진행된 분들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뇌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은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심하면은 실신, 의식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심장 쪽으로는 이제 두근거림, 또 호흡곤란, 또 전신이 부종, 그러니까 많이 붓게 되죠. 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시력 저하, 또는 이러한 미세혈관들이 터지면 코피가 난다든가 각막 출혈,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고혈압이 아무리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또 합병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거든요. 고혈압과 함께 오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가 예를 들어서 손상되면 저희들이 많이 하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올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혈관성 치매,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겠고,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 부정맥, 심부전,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 있겠고, 또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심부전, 또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지 혈관이 이제 폐색되는 말초혈관 폐색증도 올 수가 있고, 눈에도 망막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기부전, 이것도 혈압의 하나의 합병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60세가 되면은 폐경기가 되고, 그러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혈압, 이런 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실제로 60세 이후가 되면은 여자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이 남자보다 더 높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혈압 자체로 따지고 봤을 때는 60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해서 더 남성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도 그런 것들 많이 드시고 또 혈압 어떠냐고
이제 여기 와서 측정도 하시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혈압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고혈압 자체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혈압약을 계속 드셔야지 하루하루 조절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드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랐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혈압이 지나면은 정상 혈압으로 올 수가 있고요. 또 혈압약을 먹다가도 10에서 15% 정도는 약 없이도 생활요법만으로도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치료한 방법은 저희 환자분들이 지킬 수 있는 생활요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약물로 치료한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비약물 치료의 이제 침습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몸의 모든 혈관을 망가뜨리고 장기들도 망가뜨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꼭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정기적인 검진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 동네 주치. 오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겠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